2020년 5월 27일 수요일 경제신문 읽는 여대생 시작합니다. 1. 물류센터 폐쇄해. 마켓컬리 일부 새벽 배송 못한다. 물류센터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한 이커머스 업체 마켓컬리가 결국 일부 제품을 배송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확진 환자가 나온 물류센터는 서울 송파구 장지동에 있는 상온1센터입니다. 마켓컬리 관계자는 상온1센터 외에 5곳 물류센터는 정상 가동되고 있어 29일부터는 정상적으로 주문 상품을 배송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2. 공정위 미래에셋 일감 몰아주기에 과징금 43.9억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집단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합리적 고려 비교 없이 미래에셋 컨설팅과 상당한 규모로 거래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3억 9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미래에셋 컨설팅은 특수관계인 지분이 91.86%로 박현주 48.63%, 배우자 및 자녀 34.81%, 기타 친족 8.43%인 비상장기업으로 비금융회사입니다. 3. 박현주 회장 고발 안 한 공정위. 유연한 법 적용, 솜방망이 처벌. 공정위는 박현주 미래에셋대우그룹 회장과 미래에셋그룹의 컨트롤타워인 미래에셋캐피탈이 일감 몰아주기 거래를 지시한 명확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검찰 고발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일감 몰아주기를 지시한 문건, 메모 등 직접적인 증거가 확보되지 않아 고발 요건에 해당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4. 삼성 8월부터 오나노 엑시노스 양산 갤노트 20에 적용.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시장에서 TSMC와 초미세 공정 대결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오는 8월부터 5나노미터 공정 기반의 차세대 엑시노스 프로세서를 양산할 전망입니다. 27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5나노미터 공정 기반의 차세대 엑시노스 프로세서 가칭 엑시노스 992에 대한 양산 준비를 마치고 8월 출시 예정인 갤럭시 노트 20 시리즈에 적용할지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5. 테슬라 자동차 고치는데 3개월. 고객만 속 터져. 최근 국내 테슬라 전기차 고객들이 차량 사고 시술이 완료까지 최소 2에서 3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며 불만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테슬라가 올해 1분기 국내 전기차 판매량에서 1위를 기록하는 등 한국 시장에 대한 대응이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2018년 국내 차량 판매를 시작해 현재 약 8,000대의 전기차를 판매했지만 현재까지 차량 정비 수리가 가능한 서비스 센터는 서울 강서와 경기도 성남 2곳뿐입니다. 여기에 다량의 부품을 재고로 보유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미국과 중국 등에서 부품을 들여오는 구조여서 소비자 불만이 더욱더 높습니다. 6. 삼성, 대만 협력사의 갤 S20 부품 공급 잠정 중단 요구. 25일 대만 경제일보에 따르면 코로나19 등 영향으로 삼성전자의 최신 플래그십 모델인 갤럭시 S20 시리즈 판매량이 부진하자 재고 누적이 이뤄지면서 최근 삼성전자가 협력업체에 부품 공급 잠정 중단을 통지했습니다. 대만 언론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12월 이들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갤럭시 S20 부품 공급을 요구했으며 올해 3월까지 공급이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4월부터 인도 생산기지가 코로나19 영향으로 가동 중단되자 부품 공급 중단이 이뤄졌습니다. 7. TSMC 단절 화웨이, 삼성전자 협력 희망. 미국 정부의 추가 제재로 반도체 공급망 와해 위기에 몰린 중국 화웨이가 삼성전자 파운드리 부문의 도움을 강하게 희망한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대만 경제일보는 26일 화웨이가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부문과 협력을 희망하고 있다면서 업계는 화웨이가 한국 반도체 기업과 손을 잡고 미국의 제재를 극복하려 할지 주목한다고 전했습니다. 8. 이번엔 혹시나 현대카드 리뉴얼에 애플페이 도입설. 왜? 애플 모바일 결제 서비스인 애플페이의 한국 진출이 수년째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현대카드가 애플페이를 단독으로 도입할 것이라는 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대카드 측은 애플카드 출시 및 애플페이 도입 가시화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어 현실화 여부에 또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9. 셀트리온 인천 스타트업 파크 조성 사업 참여. 셀트리온은 인천광역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주관하는 인천 스타트업 파크
사업에 참여에 역량 있는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27일 밝혔습니다. 인천 스타트업 파크는 올해 연말 인천광역시 송도 투모로우시티에 개장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송도의 공공자원과 민간 역량이 융합된 자생적인 스타트업 지원 생태계를 조성해 한국형 실리콘밸리를 조성한다는 목표로 추진됩니다. 10. 음주 사고 내면 폭망. 최대 1억 5천만 원 내야. 다음 달부터는 음주운전과 뺑소니, 무면허 사고의 경우 운전자의 책임이 대폭 강화됩니다. 대인의 경우 최대 1억 원, 대물은 5천만 원까지 보험회사에 내도록 약관을 개정해 현재 부담금 400만 원까지 더해 최대 1억 5,400만 원을 물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인 사고 시 보험금이 1억 5천만 원을 넘지 않는 경우라면 달라지는 게 없지만 그 이상의 사고라면 최소 수백만 원에서 최대 1억 원의 운전자 추가 부담액이 발생하는 겁니다. 11. 버스 지하철 덜 타고 킥보드 자전거 많이 탄다. 사람들 사이로 전동 킥보드가 재빠르게 지나갑니다. 버스나 지하철과 달리 북적이는 공간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국내 최대 공유 킥보드 업체는 지난 넉 달 사이 이용 횟수가 2배 이상 늘었고 다른 업체 역시 30% 정도 증가했습니다. 킥보드 애플리케이션 이용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배나 증가했는데 날씨 영향도 있지만 코로나 확산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힙니다. 12. 하나투어 코로나 더는 못 버텨. 자회사 무더기 정리. 하나투어가 국내 자회사 정리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여행업을 영위하는 핵심 회사들입니다. 호텔스닷컴 같은 글로벌 여행 플랫폼 기업으로 변신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관측입니다. 국내 자회사 15개 가운데 여행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자회사에 대해 큰 틀에서 정리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나투어의 연결 종속기업은 모두 44곳입니다. 이 중 국내 자회사는 모두 15곳이며 여행 유관업을 영위 중인 자회사는 9곳입니다. 13. 두산중공업에 1조 2천억 더 지원할 듯. 두산중공업 실사를 맡은 3위 회계법인은 두산중공업이 정상기업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1조 2천억 원가량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최근 채권단과 회사에 제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추가 지원이 타당한지 살펴보고 최종 지원 여부가 정해질 전망입니다. 14.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아 올해 1분기 인구 6천명 자연 감소. 올해 1분기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치인 7만 4천 명 선까지 떨어진 반면 사망자 수는 약 8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라 올 1분기 인구 자연 증가분은 마이너스 6천 명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자연 감소하기 시작한 인구는 앞으로 더 빠른 속도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는 동시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면서 잠재 경제 성장률이 급전직하하고 세수가 줄어들면서 국가 재정이 늘상 적자를 겪는 시대가 도래할 전망입니다. 15. 주택담보대출 금리 올랐다. 예금대출 금리는 역대 최저. 지난달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금리는 평균 연 2.89%로 전월 대비 0.01%포인트 올랐습니다. 가계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58%로 0.1%포인트 뛰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7월 이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한은은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주지표금리가 오른 데다 상대적으로 저금리인 정책 모기지론 취급 비중이 축소되면서 전반적인 가계대출 금리가 상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은행권 순수저축성 예금금리가 1.22%로 하락했고 시장형 금융상품 금리가 1.26%로 하락했습니다. 정기예금금리는 0.04%포인트 떨어져 1.2%가 됐습니다. 정기적금금리도 0.23%포인트 하락한 1.42%로 나타났습니다. 16. 유동성 솜통 겨우 트였는데 한진 경영권 분쟁 재점 화하나.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어제 기타 법인이 1,100원 상당의 한진칼 주식 2%가량을 사들였습니다. 반도건설이 매입한 것이라면 3자 연합의 지분율은 종전의 42.75%에서 44.75% 수준으로 확대돼 조원태 회장 측 우호 지분 41.3%와의 격차를 더 벌릴 수 있게 됩니다. 3자 연합이 한진칼 지분을 늘린 것은 지난 3월 말 주주총회 완패 이후 2개월 만으로 반도건설의 의결권 제한 효력이 풀리는 7월 이후 임시 주주총회를 겨냥해 지분 매입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17. 안일환 기재차관 3차 추경 내년 예산 확장 재정 유지. 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3차 추가 경정 예산과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 한국판 뉴딜 등 재정 투자 효과가 높은 사업을 중점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IMF가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다른 나라보다 양호한 마이너스 1.2%로 전망한 것도 위기 극복 과정에서 신속하고 과감한 재정 전략 덕분이라는 판단입니다. 3차 추경은 일자리 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금융 지원, 고용 사회 안전망 확충, 경기 보강에 중점을 두고 준비 중입니다. 18. 철도공사, 소자원공사 등 21개 기관도 지역인재 의무 채용. 정부가 지역인재 의무 채용 대상 기관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 이후 채용 공고를 내는 130개 공공기관은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이런 내용의 지역인재 의무 채용 대상 기관 확대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인재 의무 채용 기관은 109개에서 130개로 늘어납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의결에서 지역인재 의무 채용이 확정된 기관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중소기업기술연구원 등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15곳입니다. 또한 한국철도공사, 기술보증기금,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 수도권에 소재하거나 과거 소재했던 기관의 업무를 이관받은 지역 소재 공공기관 6곳도 적용 대상입니다. 19. 베일벗은 U56 시리즈 BMW 전세계 최초 한국 공개. BMW 코리아가 27일 인천 영종도 BMW 드라이빙 센터에서 BMW 뉴 5 시리즈와 뉴 6 시리즈 그란 투리스모를 전세계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새롭게 출시되는 BMW 뉴 5 시리즈는 7세대 모델의 부분 변경 모델입니다. 내외관은 물론 전기화를 통한 효율 향상, 운전자 보조 시스템과 조작 계통, 연결성 등 최첨단 기술을 보완 개선해 보다 진보적이고 완벽에 가까운 모습으로 재탄생했습니다. 20. 서울 강동 수소충전소 28일 오픈. 도심 첫 융복합 충전소. 도심 첫 융복합 충전소인 서울 강동 수소충전소가 28일 문을 엽니다. 서울 동부권과 수도권 동부권역 수소전기차 이용자 충전 편의성이 향상될 전망입니다. 강동 충전소를 포함해 올해 상반기까지 수소충전소가 총 8기 준공될 예정이어서 수소충전 인프라가 대폭 확대될 전망입니다. 오늘의 경제신문 읽기 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